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분열, 대립, 갈등하는 원인이, 혼란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 뭐 먹고 살 게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학자나 역사의식이 부재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긴 안목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관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답을 목전에서 근시안적으로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당리당략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긴 안목에서 볼 때 당리당략을 넘어서 그거보다 더 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의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의식이 부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정면도 있지만 반면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건 순환하는 겁니다. 물극필반이라고 주역에 있는 말인데 모든 사물이 극점에 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년도 추나추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도 희로애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기쁘기만 하고 하루 종일 썩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기쁘기도 하다가 성도 내다가 슬프기도 하다가 즐겁기도 하다가 이게 순환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 철학의 빈곤이 우리 한국인이 안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국민이나 경영자나 노동자나 이 역사의식의 부재와 철학의 빈곤이 오늘날 이런 한국의 분열, 대립, 갈등을 가져온 그 배후의 근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뿌리로 올라가면 단군이라 이거야. 그런데 단군이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의 뭐 시조라든지 국조라든지 이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신화적인 인물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군이 그 고미 여인으로 변해가지고 그 고미 여인으로 변해서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곰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전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국유사는 그것을 신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화가 되고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그 역사를 아주 미개한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웅녀가 곰이 여인으로 변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곰 웅자는 짐승 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웅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기 사회니까 토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곰, 호랑이 이런 걸 토템으로 한 거란 말이야. 거기 나오는 곰이니 호랑이니 이건 동물이 아니고 토템입니다. 그러니까 웅족과 호족이야. 근데 이거를 곰, 호랑이로 해석을 해가지고 신화로 해석을 한 것이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단군조선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첫 국가가 고조선이란 나라가 단군이 세운 그 단군 조선인데, 단군이 곰이 난 여인이 나가지고 그 신화니까 고조선도 실제 역사가 아니고 신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조선에서 인정이 되는 역사는 언제부터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게 3조선이요, 고조선이. 근데 단군은 곰의 자식이니까 신화고, 기자라는 사람은 저 중국 하남성에 있었는데 한반도까지 어떻게 오느냐? 그건 허구다. 그래서 부정하고 2000년을 부정하고, 위만이라는 사람은 중국 연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첫 출발부터 중국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는 실질적으로 위만조선 시대부터 고조선이 건국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위만조선을 중국의 한무제라고 하는 임금이 와가지고 위만조선을 정벌해서 거기다 또 한나라에 사군을 설치했다는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중국이 성체제 아닙니까? 산동성, 하남성, 연영성. 그러니까 그때 벌써 2000년 전에 한무제라는 사람이 한반도에 있는 그 조선을 정벌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나라의 군현을 설치해서 식민 통치를 했다는 거야. 그게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역사상에서 중국의 일부였다, 이게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위만이가 와서 고조선의 주인이 됐고, 한무제가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해가지고 식민 지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조선이나 이런 나라는 대동강 유역, 압록강 남쪽에서 거기서 출발했고, 고구려 그래봐야 조금 압록강 강생할 때 압록강 넘어서 조금 이쪽으로 갔지, 조선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으로 진출해서 대륙을 지배해 본 일은 없다. 한반도 안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는 또 자기들끼리 동족 상잔을 하면서 말이야, 저 대륙으로 진출해가지고 선비족이나 한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런 민족이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나눠가지고 서로 그 동족 상잔하는 그런 민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아마 여기 사고전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사고는 넉사자 서고고자, 이제 서고를 네 군데다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모든 문헌을 경사자집 네 부류로 분류해서 경부, 사부, 자부, 집부해서 서고를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청나라 걸륭 황제 때, 청나라 이전부터 그 중국 상고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모든 문헌을 거기다가 집대성해 놓은 게 사고전서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이 8만 권입니다. 8만 권. 그러니까 그 도서관 하나지요, 자료가. 그런데 이제 사고전서에 보면 지금 북경, 중국의 수도인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 조선강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1200~1300년 전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먼저 나온 책에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 식민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조선이란 나라가 대동강 유역의 압록강 남쪽에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대동강 남쪽에
고조선이 있었다면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왜 조선하가 거기 있겠어요? 북경 북쪽에. 조선이 그 북경 쪽에 없었다면 왜 강이 조선하가 북경 위에 있느냐 이거야. 그 기록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나온 한단고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쓴 우리나라의 최고 상고사의 최고 사료라고 하는 삼국유사, 삼국사기보다도 시대가 더 올라가는 무경총효라고 하는 그 송나라에서 국가에서 편찬한 책에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군 조선이 어디서 건국이 됐느냐? 그거는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면 아주 먼 옛날 얘기입니다. 고구려 시대 이야기예요. 1500년 전에 선비족이라고 있습니다. 민족 가운데. 선비족이 그 삼국시대에 북경 쪽에서 건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용왕이 세운 나라가, 모용씨가 세운 나라가, 그러니까 고조선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북경에서 고조선이 건국을 했다면 그 이후에 삼국시대, 조조의 위나라, 또 유비의 그 촉한, 이런 그 삼국시대에 그 북경 쪽에서 건국을 한 민족이 선비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1500년 그때 당시에 모용은이라고 한 그 선비족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비문이 그 북경 쪽에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 비문에 묘비명 1000마디가 조선 건국이란 말이 나와요. 이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선비족 모용은의 비명에 거기 하북성 북경 쪽에서 건국한 사람인데 조선 건국이란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선비족이 거기 북경 쪽에서 건국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북경 쪽에서 맨 먼저 건국을 한 것은 조선이었다 이 말이야. 그 북경 쪽에서 조선이 건국을 한 다음에 건국을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고죽국이야. 고죽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그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왜 굶어 죽었다는 백이숙제 있죠.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도 뭐 수양산도 있고 백이숙제가 먹던 우물도 있고 사당도 있고 유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죽국이라고 한 나라는 은나라 때, 중국에 은나라 때 제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은나라 마렵에 그 서주의 무왕이 은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그 백이숙제가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것은 그 의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말 고삐를 잡아당기면서 간했다 이 말이야. 근데 강태공은 이제 강태공, 백이숙제 이런 분들이 다 동시대입니다. 그 은말 주초, 은나라 마렵, 준나라 초기. 강태공은 서주 무왕과 함께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서주를 세우는데 참여를 해서 기여를 했고 백이숙제는 서주가 신하의 나라가
은나라 황제 임금의 나라를 치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하고 말 고삐를 잡아당기면서 간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의롭지 않은 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가 없다 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나라 마렵의 기자, 백이숙제 다 같은 시대입니다. 그 이제 은나라 마렵의 기자는 조선으로 왔다 이 말이야. 응?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거는 뭐 사기라든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백이숙제의 나라가 만일에 조선보다 먼저 건국이 됐다면 고죽국이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썼을 텐데 조선이 먼저 건국됐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고죽국이 임금을 했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라가 건국한 얘기를 쓴 거예요.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만 쓰는 게 아니라 조상부터 쭉 쓰지 않습니까? 비문을 쓰는 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광개토왕 비문보다도 우리 고대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비문을 제가 최초로 찾아서 한국 학계에 소개를 한 겁니다. 사고전서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이. 또 이 비문이 지금 중국 섬서성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비문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조선이 바로 중국 북경에서, 그러니까 북경의 첫 주인이 우리 한미족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단군이 건국을 한 시기가 바로 고죽국보다도 앞서서, 그러니까 기자가 온 것이 그 백이숙제 그 시절에 조선으로 왔다 그랬으니까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이 있었으니까 기자가 온 거 아니야.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그랬거든. 그러면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조선이 무슨 조선이냐 이거야. 그게 단군조선 아닙니까? 그 단군조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야. 하북성 그 북경 지역에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중국 문명이 황하 문명에서 출발한 줄 알았는데 근래에 그 만리장성 밖에 중국 한족들이 오랑캐의 땅이라고 한 그 지역을 발굴해 보니까 황하 문명보다 연대가 2000년, 3000년이 더 올라가는 유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상징이 용 아닙니까? 용이 한족 그 황하 문명 지역에서는 올라가 봐야 6000년 전 용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몽고 적봉시 홍산문화 지역에서는 8000년 전 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용 문화도 저 황하 문명 중원에서 동이족 지역으로 문화가 전파된 게 아니라 만리장성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먼저 용 문화가 발생해 가지고 그 문화가 황하 문명 쪽으로 전파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조선이 거기서 건국을 했다 그러면 문헌적으로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것이 문헌적으로 나왔는데 고고학적으로 땅에서 또 유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거기에 어떤 국가가 있었으면 궁궐 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큰 무덤이라든지 이런 게 왕궁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고조선이 건국을 했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하늘의 제사 지내는 대형 제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적석총, 이 동이족의 무덤은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거든요.
왜 고구려 장군총도 그 돌을 모아서 만든 게 그게 동이족의 무덤 형태입니다. 한족들은 여러분 진시황릉이나 한무제등이나 전부 이런 평지에다가 흙을 긁어 모아서 이 토객묘지 돌을 가지고 쌓질 않아요. 그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형 무덤이 나왔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대형 제단이 나왔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사당을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대형 능이 발굴되고 이것은 건국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어떤 왕이 집권 세력이 생기면 자기가 하늘을 대신해서 통치를 한다고 해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신분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사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일반인과 달리 큰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경에 가면 천단이 있습니다. 천단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단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조상을 모시는 태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 13능이라고 해서 그 북경 부근에 13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홍산문화 유적에서 발굴된 제단, 사당, 적석총 이것은 바로 건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됐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땅을 파니까 건국을 상징하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중국에서 홍산문화라 그래요. 홍산 지역에서 발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물과 문헌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조선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첫 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문헌과 고고학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유명한 활이 그 단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궁, 박달 단자, 활궁자.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낭랑단궁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반도에 어디 역사적으로 박달나무를 가지고 활을 만들었다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조선하 옆에는 박달산이 있고 거기에 백달나무가 그 산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집산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단군조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좋은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조선 얘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고조선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부여사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부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충청도 부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여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고조선을 이어서 그 중국 북방 지역에서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학계에서 부여를 가지고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쓴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아마 박사학위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부여사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여의 왕은 국왕이 쓰는 도장이 예왕지인이라 이렇게 도장을 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원래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예국이었던 거죠. 예국이니까 그 왕이 그 도장을 예왕이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부여 그래 놓으면 이게 그 의미가 전혀 오질 않아. 우리가 예맹민족이니까 당연히 예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국의 왕이 그 부여의 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것이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에서 부여사에 대해서도 쓰면서 중국의 이제 북경 남쪽에 호타하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지류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예맥 쪽에 예. 거기에 예성이 있고 예읍이 있고 그래요. 저는 바로 부여가 예국, 예왕의 도장을 쓸 때의 그 시기에는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맥 쪽이라고 하면서도 그 예와 맥 쪽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연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여가 바로 예국이고 예왕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같은 나라지만 고구려는 이제 또 그 고구려를 소수맥이니 뭐 이렇게 해서 맥을 중심으로 주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과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역사를 배우면 부여사를 배울 때 뭐 마가 그 부여사의 그 관제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예? 뭐 이렇게 해서 오가가 있었다. 이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 소, 돼지, 개입니다. 그렇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근데 그게 더할 것자를 썼어. 근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뭐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원시 시대라고 하면 관직명을 뭐 말, 소, 돼지, 개로 하겠지. 예? 아까 뭐 단군 시대 4,000년 전이면 토템물 곰이나 호랑이로 한다고 하지만 부여는 지금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 관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르는 겁니다. 예? 아니 요즘도 뭐 가령 농림부 장관, 문교부 장관, 체육부 장관, 뭐 경제부 장관 이게 직명이라고 하는 게 다 그 담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의 대표적인 관료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인데 이게 서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개, 말, 소, 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관직명을 서로 불렀을 텐데 어이, 말, 소, 개, 돼지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걸 70년 동안 그대로 교과서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전서에 보면 사고전서를 편찬한 분이 걸륭 황제인데 걸륭 황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불과 2000년 전에 무슨 말, 소, 개, 돼지를 가지고 관직명을 하느냐. 이거는 마가, 우가 할 때 더할 가짜, 추가한다고 할 때 그 가짜가 아니고 원래 집가짜였을 것이다. 에? 집가. 그러니까 이 부여가 특별히 이 이제 초원지대가 많고 그래서 가축 사육이 아주 발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전담해서 기르는 관직을 마가라 하고 소를 전담해서 기르는 그 담당관을 우가라 하고 돼지를 전담해서 기르는 담당관을 저가라 하고 개를 전담해서 기르는 담당관을 구가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집가짜가 아닌 더할 가짜로 해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관직명이 됐느냐? 그건 아마 이제 중국 한족들이 이제 직접 이 조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누가 중간에서 번역을 해줬을 거 아니냐? 번역을 해주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러니까 집가짜 하고 더할 가짜 하고 중국 발음에서 음이 같습니다. 자라고 하는 거. 집가도 자고 우리는 우리 음으로도 집가 더할까 음이 같지만 중국 발음에서도 자라고 해서 왜 걔들은 힘내라고 하는 걸 자여우라고 하잖아요. 기름을 더 칠하라 이 말이야. 에? 집가자도 가정을 자팅이라 해서 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말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번역을 해주니까 그 번역한 걸 쓰면서 글자를 잘못 썼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족들이 이 글자를 바꾸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한족과 다른 이 동방의 동이족들을 아주 비하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자도 저게 더러울 예자 아닙니까? 에? 뭐 흉노, 돌궐, 말갈 이런 게 본래 흉노족은 원래 훈족 아닙니까? 훈족. 향기로운 훈자란 말이야 원래. 근데 그거를 호자로 바꿨단 말이야. 뜨놈 호자로. 그러다가 이제 후니까 그걸 흉 해가지고 노예 노자를 붙인 거예요. 돌궐, 투르크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한자로 그렇게 아주 교상망측한 글자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음을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여라고 한 나라를 아주 야만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이 글자 내자 바꿈으로 인해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미개한 나라가 되어버리잖아. 벼슬을 개, 돼지, 소, 말 이걸 가지고 서로 부르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중국의 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맞지 않는 얘기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그냥 중국 사람이 해준 말, 개, 돼지 그대로 그냥 쓰고 있다 이거야. 에? 그대로 쓰면 거기다가 그러면 그런 말이라 돼지 혹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요 밑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대사자, 사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에? 구가, 마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거기는 개견자로 되어 있습니다. 견사자, 견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큰 대자가 우리가 뭐 사자, 대사자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걸 쓰면서 큰 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개견자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대사자를 견사자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거를 중국 한족들은 우리를 아주 야만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광복 70년이 됐으면 그거 연구해가지고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걔들은 지들이 문명의 중심이고 우리는 야만인이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눈으로 우리 역사를 써야 되는데 4대 사관, 식민사관은 있는데 한국 사관이 없다 이 말이야. 한국 사관이 없으니까 역사의식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혼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조선이 북경 지역에 있었다면 그 뒤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한반도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정벌을 한다 하더라도 지도부만 바뀌는 것이지 그 민족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이 북경 쪽에 나라가 있었으면 지도자가 바뀌면 그 지도자가 한족이 와서 하다가 여기서 또 광개토왕 같은 인물이 나오면 그 백성들이 다시 거기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대륙에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수양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잖아요. 네? 수양제는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3번이나 왔는데 결국에는 고구려를 이기지 못하고 수나라가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이 다시 당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수나라 때 고구려에 가서 죽은 중국 젊은이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시 간다. 그래가지고 당태종이 다시 왔어요. 당태종이 여기를 직접 친정이라 그래 그건. 직접 어느 나라를 칠 때 군대를 보내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무제가 조선을 칠 때는 직접 오지 않았어요. 한상훈 세울 때. 장수를 보냈지. 근데 고구려 때는 당태종이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친정이라 그래. 직접 친히 정벌하러 오면서 조서를 썼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황제가 직접 쓴 글 가운데 문죄요갈이라. 저게 그 당태종이 쓴 조서, 당태종이 직접 쓴 문장입니다. 문죄요갈. 그러니까 고구려를 치러 가면서 쓴 내용 가운데 저 말이 나와.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이 내자만 가지고도 고구려가 대동강 유역 평양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왜냐?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묻겠다 그랬단 말이야. 만일에 그때 고구려의 평양이 대동강 유역에 있는 그 평양성을 당태종이 치러 왔다면 뭐 청천강이나 대동강, 백두산과 뭐 대동강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하거나 압록강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하거나 청천강에 가서 죄를 묻겠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백두산 이런 산은 나오질 않아. 요수와 갈석산이 나온다 이거야. 응? 갈석산은 한반도, 길림성, 연영성에는 역사상에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북성에만 있는 거야. 북경 부근에만 있는 거야. 갈석산은 하북성에만 있습니다. 역사상에. 그러니까 이때 고구려 평양성이 대동강 유역에 있던 그 평양성이 아니고 하북성 쪽에 있던 그 평양성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기록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또 이거를 다 기록을 삭제하고 빼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당태종이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고치질 못한 거예요. 에? 천자에 직접 쓴 글을 사관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죄요갈이란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평양을 순행해서 내려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있는 수도를 어떻게 순행해서 내려갑니까?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면 자기가 있는 수도를 어떻게 순행해서 내려가느냐 이거야. 저거는 순하평양이 아니고 하평양이 있었던 거야. 상평양이 있고 하평양이 있었던 거지. 저 위쪽에 평양이 있고 아래쪽에 평양이 있었단 말이야. 삼국유사에도 남평양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남쪽에 평양이 있고 북쪽에 평양이 있었단 말이야. 남쪽의 평양을 하평양이라고 하고 북쪽의 평양을 상평양이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 평양이 하북성 쪽에 있었고 또 이쪽에 남쪽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구려사, 고조선사를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이 가능한데 지금 이 식민사학의 그 영향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바로 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백제사도 마찬가지요. 백제사는 중국의 25사 중에 하나인 송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25사, 중국의 정사의 하나가 송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려, 야규, 여동하고 고구려는 백제를 침략해서 소유하고 백제, 야규, 요서라 백제는 요서를 침략해서 소유했는데 소치, 진평군, 진평현이라 백제가 이 치소, 수도로 했던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요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내몽고 남쪽. 이게 지금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 여기가 이제 북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쪽이고 동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렇죠.
그 여기가 내몽고가 있는 거예요. 내몽고 남쪽. 이제 이 북경 동쪽, 북경 서쪽이죠. 요녕성 서쪽. 이 발해만 이 일대를 요서라 그래요. 왜 요동, 요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도 요서군의 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국 정사 송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야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25사를 가서 보면 송서가 있고 송서 안에 백제가 요서를 소유했는데 이 유자, 있을 유자는 한번 가서 공격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차지해서 통치할 때에만 유자를 쓰는 거야. 예? 있을 유자를 썼어.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소치, 거기서 치자는 치소, 수도를 치소라 합니다. 거기다가 백제가 수도를 세웠다 이거야. 그 청나라에서 건륭 황제가 이제 그 만주족의 원류를 고찰하기 위해서 쓴 책이 흠정만주원류고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직접 편찬을 명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흠정이라 그래요. 공경할 흠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편찬하는 건 국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곧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편찬하는 건 흠정이라 그랬습니다. 흠정만주원류고라는 책에 보면 중국의 이 금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왜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했느냐?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의 왕이 왜 김씨잖아요. 신라의 왕이 박석, 김 이 세 성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순왕 때 이제 망했는데 그 신라의 김씨가 망해가지고 그 왕족이 여진족으로 갔다 이거야. 그 여진족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추장이 돼서 그 후손 중에 아골타란 사람이 금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한 것은 신라의 김씨에서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이거는 흠정만주원류고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면 청나라라고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르하치가 나중에 다시 금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것을 역사상에서는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하고 누르하치가 세운 금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누르하치가 세운 금나라를 후금 그랬잖아. 근데 누르하치는 직접 후금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금 그랬지. 역사학자들이 앞에 금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후금 그런 거야. 근데 그 누르하치가 세운 금나라가 그 아들 황태극 시대의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나라가 바로 청나라란 말이야. 청나라는 그 누르하치의 그 후계자인 황태극 때의 금나라에서 청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지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또 신라는 그 청나라는 성이 애신강나 아닙니까? 애신강나. 그 황족의 성이 애신강나야. 사랑하래 신라신, 깨달을 각 신라나. 성에 신라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만주 말로는 신라란 말이 아니고 애신이란 말은 김이란 말입니다. 김을 애신이라 그래요. 강나란 말은 후손이란 말입니다. 애신 강나란 말 속에 김씨의 후손이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그 거짓이었다면 청나라 황실의 그 가장 유명한 건륭 황제, 사고전서를 편찬한 분이 건륭 황제예요. 건륭 황제가 직접 편찬한 게 만주원류고입니다.
만주 원류고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에? 금나라가 신라의 김씨의 후손들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신라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가지씩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근거를 들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중국의 정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저는 오늘 한국인들이 이 압록강 안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끼리 동족 상잔을 한 그런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 대륙에서 한족들과 싸운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야. 황하 문명보다 앞서서 만리장성 밖에서 그 아시아의 첫 국가 그 고조선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우리 한국인은 이 사고전서를 통해서 바른 역사를 가지고 보면 아시아의 첫 국가 고조선을 북경을 중심으로 세웠고 또 이 아시아의 마지막 봉건 국가 청나라, 오늘의 중국의 기초를 닦은 것은 청나라입니다. 이 광활한 지금 중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청나라예요. 대만을 중국에 포함시킨 것도 청나라였고 저 신강을 중국으로 포함시킨 것도 청나라였고 한족 명나라나 무슨 한나라 무제나 당태종이나 이때에는 중국이 이렇게 큰 통일국가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거룩한 저 중국을 만든 것은 청나라야. 오늘의 중국을 만든 것은 청나라입니다. 근데 청나라의 뿌리로 올라가면 신라의 피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한국 민족이 그 위대한 조상들이 아시아의 첫 국가를 열었고 또 봉건 국가의 마지막 청나라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환한다 이거야. 흥망성쇠가 있다 이거야. 우리 민족이 그렇게 찬란한 때도 있었지만 이제 1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많잖아. 열강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또 남북이 갈리고 지금도 또 이민족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분열이 되어 있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역사를 회복할 때 세계사의 주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이런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올바른 역사 광복, 국민 통합, 남북 통일 이 세 가지를 이 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 지도자나 국민이나 우리 중앙대 라이언스 클럽이나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